2021년 1회 전기 산업기사 실기. 자,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3층 사무실형 건물에 삼상 삼선식 6000V를 200V로 강압해서 수전하는 수전 설비를 하였다. 부하 설비가 표와 같을 때 주어진 조건들을 이용해서 물음에 답해봐라 그랬죠. 자, 봅시다. 동력 부하 설비가 있는데요. 막 복잡하게 돼 있지만 한번 봅시다. 자, 뭐 이런 것들이 뭐 난방관계에서 보일러 펌프가 용량이 뭐 몇 개짜리가 몇 개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쭉 해놨고요. 그 중에서도 정리를 해놓은 것이 상용 동력, 평상시에 쓰는 동력은 늘 쓴다는 얘기죠. 얘는 뭐 컴프레셔 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 쓰게 되는데 그 합계 계산해놨고요. 하계 동력, 여름에 쓰는 동력이다 그 얘기죠. 여름에만 쓴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 쓰게 되는 것들의 합계까지 친절하게 계산돼 있고요. 동계 동력도 겨울에만 쓴다는 얘기죠. 역시 친절하게 합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여름이 더 많이 쓴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름에 쓰는 그러면 총 동력의 합계는 상용 동력과 하계 동력을 합해야 되겠고, 또 동계 동력 역시 상용 동력과 동계 겨울에만 쓰는 동력을 합한 요 값으로 계산돼야 되는데, 이 둘의 합을 보면 여름이 더 많이 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조명과 콘센트 부하가 또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전등, 수은등, 형광등, 백열등 이런 것들이 총 볼트 암페어까지 계산돼서 값이 있고요. 또 콘센트 값들이 또 이렇게 있고요. 다 계산돼 있고, 그럴 때 동력 부하의 역률은 70% 하라고 그랬고요. 기타 100%. 이 문제가 굉장히 길어서 여러분들 이 문제가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잘 보시고요. 일단 어느 정도 문제 자체가 머리에 들어와야 이게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천천히 보셔야 됩니다. 역률, 동력은 70%, 기타는 100%고요. 그 다음에 전등, 콘센트의 수용률이 전등은 60%, 콘센트, 그 다음에 전화 교환용 정전기 100%, 얘는 70%, 100% 이렇게 되고요. 또 용량 산출 시에 여유율은 고려하지 않고요. 표준 규격으로 납하도록 하고, 또 변압기 용량 산정 시에 동력 부하의 수용률은 전체 평균을 65%, 수용률은 곱하고, 그러니까 곱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1번부터 같이 보면 동계 난방 때 온수 순환 펌프는 상시 운전하고, 즉 동계 때는 늘 온수 순환 펌프는 운전한다는 거죠. 자, 보일러 펌프, 오일 기어 펌프의 수용률이 50%일 때 난방 동력에 대한 수용 부하를 구하라 그랬죠. 여기에서는 수용률을 고려한 부하, 수용 부하는 수용률을 고려한 부하 이렇게 됐죠. 그래서 동계 난방 가봅시다. 그래서 여기 동계 지금 동력에서 보시면 온수순환 펌프는 상시 운전한다. 온수순환 펌프는 상시 운전한다. 이 의미는 수용률이 1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수용률이 1이 된다라는 의미고요. 또 보일러, 또 오일 기어 이런 것들은 지금 수용률을 그러면 0.55를 곱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총 수용 부하는 여기에다 이제 수용을 곱하기 얼마 1을 해주고요. 오일 기어라든가 보일러 펌프 여기에다가는 수용률 0.55를 곱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더해주게 되면 그렇죠. 3.7에다가 2를 곱했으니까 3.7이고요. 또 0.4와 6.7을 각각 0.5, 0.5를 곱하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수용률까지 고려한 부하가 수용 부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면 7.61kW가 1번의 답이 되죠. 자, 2번으로 가면 이제 상용 동력, 그렇죠? 하계 동력, 동계 동력의 이제 피상 전력을 구하라 그랬죠. 자, 유효 전력이 있으면 우리 피상 전력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코사인 세타로 나눠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표로 가보면 지금 상용 동력에서의 총 합계가 킬로와트죠. 여기 26.5가 되고요. 하계 역시 합계가 52.0, 동계 10.8이네요. 그래서 다시 조건을 보면 지금 동력 부하의 역률 코사인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동력 부하의 역률은 모두 70%, 그 외에는 다 100%로 간주하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26.5, 이 상용 동력은 26.5를, 이게 다 동력은 0.7에
역류를 갖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0.7로 나눠야죠. 또 여기도 하계 동력도 52를 0.7로 나눠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뭐 통계 동력도 요거 10.8을 역시 0.7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15.43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3번. 이 건물에서의 총 전기 설비 용량은 몇 킬로볼트 암페어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크게 지금 보시면 동력 부하 설비 있었죠. 네, 동력 부하 설비하고 아까 콘센트 이런 부하들 합해야 되는데, 일단 동력 부하 설비는 평상시 이걸 다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름에는 상용과 하계 동력을 쓰게 되고요. 겨울에는 상용과 동계 동력을 쓰게 되니까 이 값이 더 크잖아요. 여기가 52.8, 아무튼 이렇게 계산된 이 킬로볼트 암페어로 계산하기 때문에 결국 상용과 하계 동력을 더한 값이 총 동계에서의 우리가 최대값을 계산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역시 우리 피상전력으로 계산된 것도 당연히 하계가 더 크죠. 그러니까 요건 버리고 동력은 얘네 둘을 더한 것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0.86과 74.29를 더해야 되고요. 그 다음 이 동력 선비 말고 이제 조명, 콘센트 부하에서는 여기 이미 다 계산돼 있습니다. 이거 괜히 어렵게 돼 있지만 여기 다 계산돼 있죠. 킬로볼트 암페어로 하자면 여기가 75.88 킬로볼트 암페어, 이거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상용 동력, 하계 동력을 합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나머지, 그렇죠? 설비들을 다 더해서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188.03 킬로볼트 암페어를 이제 기준으로 총 전기 설비 용량을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죠. 4번. 조명 및 콘센트 부하 설비에 대한 단상 변압기 표준 용량은 몇 킬로볼트 암페어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가. 여긴 표준 용량을 찾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선 조명과 콘센트 부하 설비에서의 수용률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가보시면 조건에서 조명, 콘센트 부하 설비의 수용률, 전등은 60%, 콘센트는 70% 이렇게 됐죠. 60과 각각 70이니까 일단 전등 관계 따로 구해보면요, 수은등 A, 수은등 B, 그다음 형광등, 백열등 이것들을 다 더한 뒤에 얘는 수용률이 0.6이라고 그랬죠. 0.6을 곱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전등 관계 따로 계산해보면 지금 앞에 그 값들 520에 1120, 45,100, 1200 한 뒤에 거기에 수용률 0.6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킬로볼트 암페어니까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해서 28.76이 나왔고요. 그 다음 콘센트 관계 역시 지금 기타 앞에 여기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더해서 얘는 수용률 얼마였습니까? 0.7을 곱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만 하면 되죠. 1500에 440, 3000, 3600, 2400, 7200을 다 더한 뒤에 0.7을 곱해야죠. 콘센트 관계 1500, 440, 3000, 3600, 2400, 7200 한 뒤에 수용률 0.7을 곱하고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킬로 단위니까, 그래서 19kV 암페어가 됩니다. 그리고 기타는 여기 뭐 교환용 정류기 요거 800V 암페어, 이거 역시 얘는 100%죠. 수용률 100%, 2를 쓰기로 했기 때문에 기타 800에다가 수용률 1 곱하고 역시 킬로 단위로 해야 되니까요, 0.8kV 암페어 이렇게 되죠. 그래서 28.76, 그 다음에 19, 0.8 이걸 다 이제 더해 주시게 되면 그 합계가 48.56이 나오니까요, 표준 용량 얼마입니까? 50kV 암페어로 선정해 주면 되겠죠. 5번. 동력 부하용 3상 변압기의 표준 용량은 얼마가 돼야 되는가? 우리 앞에서 동력 부하용 일단 최대 전력 계산해 봤죠. 앞으로 가서 우리가 최대 피상 전력 계산을 해봤죠. 즉 상용 전력은 늘 쓰고 있는 거고, 하계와 동계 중에서 큰 거를 선택해 가지고 얘네 둘이를 더해줘야죠. 그것이 전체 최대의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피상 전력이 되는데, 또 문제의 조건에서
조건으로 가보면요. 변압기 용량 산정 시에 동력부하 설비의 또 수용률을 전체 평균 0.65, 그러니까 65%니까 0.65를 곱하라. 이것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문제로 와서 이제 그 두 가지 상용과 우리가 하게 한 거에다가 요거 0.65까지 곱해서 계산해 보니까 72.89가 나옵니다. 이거는 지금 상용이었죠. 이건 하계 동력 부하들의 합에다가 수용률 0.65를 지금 곱해서 72.89가 나오고요. 표준 용량은 그러면 75kVA를 선정해 주면 되겠죠. 자, 6번. 단상과 삼상 변압기의 전류계용으로 사용되는 변류기의 1차 전격 전류는 각각 몇 암페어인지 구해봐라. 먼저 자, 우리 단상 변압기 계산했었죠. 단상 변압기 우리가 표준 용량을 50kVA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때의 일단 1차 측 전류는 우리가 요것을 단상이니까 V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50kVA를 지금 요거 660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50kVA를 6000V죠. 6000V로 나눠주게 되고, 그리고 여유율 우리 CT 1차 전격 전류는 이런 1차 측 전류에다가 1.25에서 1.5를 곱한 값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니까 1.25를 곱할 때는 또 1.5를 곱할 때는 12.5가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 이거에 해당되는 우리 CT 1차 전격 전류 이거 암기사항이라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 10도 벗어나고 15도 벗어나죠. 근데 여기 10에 거의 가깝기 때문에 15는 여기 오차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10A를 선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삼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삼상 변압기 여기 75kVA를 선정했기 때문에 75kVA를 삼상이니까 루트 3V로 나눠야죠. 6000V가 되고요. 역시 1.25와 1.5의 여유를 곱해서 계산을 해보면 9.02에서 10.83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에 해당되는 범위에는 이제 10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도 10A를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역률 개선을 위해서 각 부하마다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려고 할 때 보일러 펌프의 역률을 95%로 개선하려면 얼마짜리 전력용 콘덴서가 필요한가? 일단 공식부터 우리 살펴보면요. 공식은 요거죠. 그때의 유효 전력에다가 개선 전에 요거 역률각을 세타 1이라고 하면 탄젠트 세타 1, 또 개선하려고 하는 그 목표 세타 2라면 탄젠트 세타 2의 마이너스 요것을 우리가 공식으로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 표에서 보면 보일러 펌프 가보면 보일러 펌프에서의 동계 동력 여기 6.7kg 였고요. 그리고 우리 동력 부하에서의 역률 얼마였습니까? 앞에 조건으로 가보면 동력 부하 역률은 70% 0.7을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 개선 전에 세타 1 여기 코사인 세타 1이 코사인 그럼 세타 1이 되는 거죠. 0.7이었고요. 그 다음에 개선 후 코사인 세타 2가 지금 0.95를 우리가 계산해 주면 되죠. 그래서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입니다. 이거 사인 계산하실 수 있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을 루트 씌운 거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코사인 세타 2가 0.95니까요. 탄젠트 세타 2는 0.95분의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0.95의 제곱이 되는 거죠. 요거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4.63kVA가 나오네요. 답이 되는 거죠. 2번 수용과 인입구의 전압이 229이고요. 주 차단기의 차단 용량이 200MVA이다. 자, 10MVA 229 3.3kV 변압기의 임피던스가 4.5%일 때 변압기 2차 측에 필요한 차단기 용량을 구하라 그랬죠. 자, 이것은 이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변압기가 있는데 주어진 조건 10MVA 기준으로 4.5% 임피던스가 주어져 있고요. 여기 1차 측에 지금 차단기 용량이 지금 200MVA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럴 때 지금 여기 2차 측에서의 차단기 용량을 지금 구하라 이 문제죠. 자,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 기준 용량
10메가볼트암페어로 얘가 퍼센트 임피던스가 4.5%이기 때문에 자, 요거에 해당되는 그쵸? 이 변압기 전단 1차 측에서의 여기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는 것이 일단은 중요합니다. 그러면 얘를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어진 조건 여기 200메가볼트암페어를 이용해서 구해보면 자, 일단 어떻게 해서 우리 이 200메가볼트암페어가 나옵니까? 200메가볼트암페어라고 하는 것은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그리고 전격 용량에 의해서 나오죠. 그래서 요때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뭐 ZS라고 한다면 지금 요거 기준 용량을 우리가 10메가로 잡았을 때 얘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얘네들이 자리 바꿔주면 되니까 즉 퍼센트 임피던스는 요 값이 지금 차단 용량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자리를 지금 바꿔준 값이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200메가 그리고 100이 됐고요. 여기 기준 용량을 지금 10메가볼트암페어로 잡았기 때문에 이걸 계산해 보면 이쪽 이 전단에서 전원 측에서 만들어지는 퍼센트 임피던스가 5%라고 하는 것을 알았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차단기 용량은 즉 이제 얘와 얘를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5%와 4.5%를 더한 여기에서는 그럼 9.5%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역시 마찬가지죠. 공식으로는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하고요. 역시 여기 전격 용량, 기준 용량 10메가 이걸 계산해 주면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9.5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9.5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죠. 여기 10메가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해 보니까 105.26이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거보다는 큰 걸 선택해 줘야 되기 때문에 160메가볼트암페어를 답으로 해주시면 되죠. 3번 전력시설물 공사 감리 업무 수행 지침에 따른 부진 공정을 만회하기 위한 대책으로 그거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답을 한번 써보십시오. 공정이 지지부진하다 그 얘기죠. 뭔가 지척이 안 된다 그 얘기죠. 감리원은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 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얼마 이상 지연되거나 10%죠. 누계 공정실적 이거는 누계 쌓인 공정실적이 5% 이상 지연될 때 공사업자에게 부진 사유 분석, 만회 대책, 만회 공정표를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지시하여야 된다. 이거 여러분들 이 수치 자체를 뭐 이거는 이제 암기 사항이 되는 거죠. 왜 부진했는지 분석, 대책 이런 것들을 수립해서 제출해라라고 지시하여야 한다 그 얘기죠. 자, 문제를 통해서 이 퍼센트, 10%, 5%, 누적일 때는 5%, 월간 10% 기억합시다. 4번 예비 전원 설비에 이용되는 연축전지와 알칼리 축전지에 대해서 답해봐라. 자, 일단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연축전지, 알칼리 축전지는요 각각 충전 용량은 10A/h고요. 얘는 5A/h. 얘가 좀 더 강력하죠. 또 셀당 공식 전압은 얘가 2V, 여기는 셀당 1.2V. 이것도 자주 시험에 나옵니다. 한자 연이니까 2 생각하시고요. 알칼리 세자니까 1.2 이렇게 구분해 주시고요. 또 높은 것이 당연히 높습니다. 여기 10이고 얘는 5가 됩니다. 그래서 연축전지는 효율이 우수하고요. 또 셀당 이런 전압이 높고 용량도 큰 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알칼리 축전지의 장점은 수명이 길고 그 다음에 운반 진동에도 강하고요. 급속한 충방전에 잘 견디는 성질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걸 토대로 한번 가봅시다. 연축전지와 비교할 때 알칼리 축전지의 장점, 단점, 알칼리 축전지의 단점 방금 얘기한 것 중에서 뭐 골라주면 되겠죠. 뭐 수명이 길다라고 하는 것이 장점이고요. 또 여기 봤던 대로 이런 진동에 강하고 급속한 충방전에 잘 견딘다 이런 것을 뭐 장점을 해주면 되겠죠. 또 단점은 이제 얘가 갖고 있는 장점이 사실상 얘의 단점이 되겠죠. 셀당 전압이 낮겠죠. 얘가 그러면 셀당 전압 연축전지에 비해서 낮다 적어주시면 되죠. 연축전지와 알칼리 축전지 공칭 전압 그쵸 나왔네요. 연 한자짜리니까 얼마야? 2고요. 알칼리 세자니까 1.2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연축전지 셀당 2V, 알칼리 축전지
셀당 1.2V가 되는 거죠. 3번 축전지의 일반적인 충전 방식 중에서 부동 충전 방식 굉장히 잘 나오죠. 그리고 그림과 함께 이 내용을 잘 익혀둬야죠. 지금 여기 충전기가 있고요. 축전지가 이 부하 사이에 이렇게 있으면서 자, 이때 걸리는 전압, 부동 충전 전압, 그리고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 부동 충전 전류, 여기 뭐 부하 전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축전지의 자기 방전을 여기 방전을 보충함과 동시에 상용 부하에 대한 전력 공급은 충전기가 부담을 한다는 얘기죠. 평상시의 전력 공급은 즉 이쪽으로 얘가 방전을 보충해 주기도 하고요. 또 평상시의 상용 부하에 대해서 이 충전기가 부담하지만 얘가 부담하기 어려운 일시적인 대전류를 얘가 요구할 때에는 그때는 축전지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을 부동 충전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요거 내용들 여러분들 꼭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 그림과 함께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요. 4번 연축전지의 전격 용량이 200A/h고요. 상시부하가 10kW, 표준 전압이 100V인 부동 충전 방식의 충전기의 2차 전류는 몇 암페어인지 구해봐라. 상시부하의 역률은 1로 간주하라 그랬네요. 여기에서 충전기 2차 전류 그러면 여기에서 담당하는 이 2차 전류를 구해보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방전하는 것을 보충하는 그 전류와 또 부하를 담당하는 전류의 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방전을 보충하는 전류, 그래서 축전지 용량을 방전율로 나눈 것만큼 기억을 해 두셔야죠. 이 용량을 방전율로 나눠준 만큼 하면 여기 H 약분되면서 역시 전류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시 부하의 지금 용량이 지금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10kW라고 그랬죠. 그리고 역률을 1로 했기 때문에 그대로 10kW 집어넣고요. 표준 전압 100V를 여기에 집어넣으면 전체 이 충전기가 담당하는 2차 전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연축전지의 방전율 여기 10H가 되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집어넣어서 즉 10분의 전격 용량 200A/h를 집어넣고요. 여기 상시부하 10kg니까요. 10의 세제곱 그리고 역률 1이기 때문에 곱하기 1 뭐 하나 많으니까요. 그리고 표준전압 100V로 나눠주게 되면 120A가 충전기의 2차 전류가 되는 거죠. 5번 무접점 릴레이 회로가 그림과 같을 때 다음 각 질문에 답해봐라. 자, 출력식 X를 써보고 또 타임 차트도 완성해봐라 그랬네요. 자, 이거 하나씩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 VCC라고 하는 어떤 전압이 가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A, B에다가 뭐 입력을 준다는 얘기죠. 없을 때를 우리가 0이라고 하고요. 입력이 들어갈 때를 1로 가정해 봅시다. 마찬가지로 B에도 입력이 없을 때를 0, 1일 때를 1 이렇게 생각하되 뭐 실제로 1V가 가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고요. 자, 여기 VCC라고 하는 지금 기본적인 어떤 전압이 회로에 가해져 있는데 얘는 뭐 5V가 가해져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럴 때 여기 어떤 전압이 나타나게 되면 얘도 1이라고 하는 출력이 발생하고 또 전압이 발생하지 않으면 얘와 이제 전위차가 되는 거죠. 접지가 돼 있는 0V와 그래서 요거의 전압이 안 나타나면 0으로 가정해서 즉 A, B에 각각 지금 여기 5V가 가해져 있는 상황에서 0일 이것들이 주어졌을 때 실제로 0일 어떤 값이 나오는지를 이렇게 진리표를 이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하나씩 봅시다. 총 4가지 경우가 있겠죠. A와 B가 가질 수 있는 경우는 00, 01, 10, 11 이렇게 4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자, 총 0과 0이 가해진다고 하면 실제로 여기 0V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0V 그러면 5V와 0V 사이에 지금 저항이 있고요. 전압가가 일어나면서 여기는 지금 전위차가 존재하면 이건 도통을 해버리죠. 순방향으로. 그래서 이렇게 즉 여기가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연결이 돼 있다, 단락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5V와 0V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5V가 다 전압가가 일어나면서 이쪽에도 0V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X에는 출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0과 1이 가해졌다고 합시다. 이번에 여기에 0이 가해지고요. 이번엔 1이 여기에 가해지게 되면 지금 당연히 지금 여기 0V가 되어 있는 곳 쪽으로 역시 다 흐르겠죠.
그리고 여기는 그렇게 해서 여기 영전위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번엔 여기가 1이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가해진다고 해봐야 이건 역방향이 됩니다. 여기는 오픈되어 있는 여기가 오픈되어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죠. 즉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생각해 보면 그냥 이쪽으로 전류가 다 흐르고요. 여기가 영전위가 되면서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0이 발생하게 된다 그 얘기죠. 자, 마찬가지죠. 이번에는 여기에 A의 1, B가 0이 되는 상황을 생각해 봐도 1과 여기 0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쪽으로 이제 다 흐르는 거죠. 그리고 여기 0이 돼 버렸고요. 전압가가 일어나서 여기는 역방향이기 때문에 오픈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이것도 0이죠. 이거는 이 앞 상황과 당연히 동일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둘 다 이쪽에도 1이 가해지고 이쪽에도 1이 가해졌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역시 전위가 이렇게 도통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1V니까 전압 강화가 여기가 4V가 일어나야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1V라고 하는 어떤 전위차가 만들어지겠죠. 이해되십니까? 여기에 5V가 있었는데 여기 1V니까 이쪽으로 전압 강화 4V 일어나고요. 그럼 여기에서는 1V가 만들어지면서 1V가 이쪽 기존 전압인 여기 접지와 1V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출력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진다. 그 얘기죠. 자, 이러고 봤더니 이건 뭡니까? 지금 둘 다 1일 때에만 출력 1이 나오는 AND 회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AB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죠. 1번은. 그래서 타임 차트를 완성하라 그러면 A만 있어도 안 되고요. B만 있어도 안 되고 이렇게 AB가 동시에 1이 들어올 때, 입력 들어올 때 그때 X가 이렇게 출력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색칠해 주시면 되죠. 6번 합성수지관 공사 시설 장소에 대한 표일 때 시설 가능 여부 X와 O와 X를 사용해서 완성해 봐라 그랬네요. 자, 합성수지관이죠. 노출 장소, 은폐 장소, 또 옥측 5개에서 우선 내, 우선 외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여기 이 합성수지관은 노출 장소나 이런 은폐 장소, 옥측 5개 모두 다 시설이 가능합니다. 자, 모두가 다 동그라미 채워지는 것이 일단 답이고요. 이것은 우리 설비 시간에도 살펴봤죠.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거 다 외우기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 상황에서 즉 모두 가능한 것이 여기 보시면 지금 금속관도 모두 가능하고요. 합성수지관, CD관을 제외한 이것도 모두 가능하고 그 다음에 비닐 피복 2종 가요전선관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케이블 공사, 케이블 트레이 공사 이것들이 역시 모두 가능하다는 거 요거 여러분들 포인트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합성수지관, CD관을 제외한 이 부분을 의미하기 때문에 모두 다 가능하다는 거죠. 건조한 장소, 습기 많은 장소, 물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은폐 장소도 다 가능하니까 요거 기억을 해봅시다. 7번 공동주택에 전력량계 단상 2선용 35개를 신설하죠. 새롭게 설치를 한다는 얘기고요. 삼상 4선식용 7개는 사용이 종료돼서 신품으로 교체를 한다. 즉 기존 것을 떼어내서 버려버리는 거죠. 재사용하지 않고 교체를 해버린다. 소요되는 공구, 손료 등을 제외한 직접 노무비를 계산하라. 자, 인공 계산은 소수 셋째 자리까지 구한 뒤에 거기에다가 이제 노임 95,000원을 곱하라. 지금 그 얘기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한번 보면 지금 전력량계 단상 2선식용의 내선 전공이 0.14가 되는 거고요. 삼상 4선식용 0.32 요거를 이제 우리가 사용해야 되겠네요. 방폭인 경우는 200% 하되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죠. 그리고 열대를 초과하는 전력량계에서는 추가 한 대당 해당품의 70%만 적용하는 거죠. 즉 열대까지는 지금 이 값을 적용하지만 열대를 넘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전체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70%만 적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해당되는 건 없네요. 그리고 철거할 때는 30%를 적용하고 재사용은 70%. 여기서는 철거 30%만 적용해 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구해 보면요. 이 표를 이용해서 먼저
단상 2선식용 35개 신설이기 때문에 단상 2선식 0.14를 우리가 곱해야죠. 단상 2선식용 전력량계를 구할 때 보면 열대는 기본 인공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열대에 따라서는 0.14를 그대로 적용해서 1.42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열대를 초과한 거에 대해서는 70%만 적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35대 중에서 열대를 초과 25대에는 즉 25대에다가 0.14를 곱하되 얘는 그 비율을 70%만 적용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0.7까지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2.45인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3상 4전식 7개는 그렇죠? 일단은 철거를 해야 되는 거죠. 철거는 아까 30%를 적용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7대를 지금 보시면 0.31을 곱해야죠. 그런데 그거에 30%만 적용하니까 0.3을 곱해서 계산한 값이고요. 자, 철거한 뒤에 당연히 또 새 제품으로 신설을 해야 되는 거죠.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7대를 다시 0.31을 곱해서 2.24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하셔도 되고요. 거기 여러분들 풀이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즉 한꺼번에 적었는데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10대를 설치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였고요. 그 다음에 25대에 관해서는 즉 35에서 10을 뺀 거죠. 그것을 0.14를 곱하고 0.7을 곱했다. 이 내용을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한꺼번에 적어 놓은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실제적으로 이제 30 여기 7대를 설치할 때는 1의 비율로 설치가 되고요. 철거할 때는 0.3의 비율로 설치가 되니까 지금 1 플러스 0.3을 한꺼번에 적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곱하기 7 곱하기 0.3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곱해져도 되기 때문에 뭐 여기 곱하기 써도 되고요. 식이니까 안 써도 되죠. 자, 이렇게 계산한 것이 지금 이 부분을 하나로 지금 표현한 거죠. 어차피 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이렇게 한 줄로 여러분들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건 설명을 위해서 지금 한 내용이고요. 그렇게 되면 인공이 6.762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95,000원을 곱해주면 되겠죠. 직접 노무비는 6.762명에다가 95,000원을 곱해보니까 642,390원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가겠습니다.